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가 업무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자발적 의지보다는 상담자의 의뢰 내지는 이미 저한테 의뢰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의뢰인께서 추가적으로 의뢰해서 성공적으로 한 그 업무와 연관성을 갖고 추가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신 많은 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도 화장품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기업부설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면 바이어에게 본인의 화장품의 경쟁력과 차별화된 그 수준을 입증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고 연구 실적이 있고, 이 제품은 그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 클라이언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설립한 후에 혜택도 많지만 설립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연구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법에 근거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사이트에서 이제 입력을 해서 심사를 받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해서 얻는 혜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고, 또 중소기업 기준 연구인력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예를 들어서 연구원 인건비가 1억 원이라고 하면은 2,5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또 신성장 원천기술은 30%, 국가전력기술은 40%까지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인력을 많이 하지도 않고 연구개발도 하지 않았고 신성장 기술개발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0년간 공제액이 2월이 돼서 그 2월된 공제액을 추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가 감면되는 것이 장점이고, 또 연구개발용품 수입시도 관세가 80% 감면되고, 연구전담 요원의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될 수 있고, 20만 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조달청 입찰이라든가 벤처 또 이노비즈 인증을 준비하는 회사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또 당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고, 특히 화장품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이, 그러니까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 이상의 연구 전담 요원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어렵다 하면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것도 차선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게 되죠. 연구 전담 인력이 1명 이상이면 이제 되고, 또 기업부설 연구소는 공간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출입구도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같은 공간에 파티션으로 분리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완화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부설 연구소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그 혜택이 좀 낮아진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1차 이제 유료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건은 어느 거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이제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 조건이 갖춰졌을 적에 그 당락을 결정하는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개요서 안에는 설립 배경과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1년간 수행할 대표 연구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충실하게 작성이 됐을 적에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화장품 사업이 K-뷰티 바람을 타고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국내 시장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할 것이고, 해외 수출 과정에서 바이오에게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했을 경우에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설립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